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문화 가이드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문화 가이드가 있다면 여러분께 웃음을 선사해주는 저는 놀자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조지훈입니다. 네, 요즘에 말이죠. 네. 요즘에 저희 주변 분들이 문화의 놀자를 이제 시청을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하면은 문화의 놀자 이게 쟁쟁한 대한민국의 쟁쟁한 분들이 문화계에 있어서 이제 기라성 같은 분들이 오실 수가 있느냐.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섭외 능력의 비결이 뭐냐.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군요. 주변에. 그렇습니다. 자, 비결은요. 네. 굉장히 어렵진 않고요. 제가 이 문화 콘텐츠를 연구하면서 많은 분들의 문화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야 놀자 진행을 하고 문화 가이드 하려고 하면 그 정도 그 정도 훌륭하신 분들 몇몇 있지 않나요? 야, 은근히 본인의 자랑을 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 질문의 답정도? 그냥 제가 결론을 드리자면 네. 그냥 발이 넓으시다.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시고 또 도움을 받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 고 박사님께서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기대되는데 오늘은 또 어떤 분께서 정말 좋은 말씀 주실지. 네네. 오늘은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딱 이 시청하자마자 네. 눈을 뗄 수가 없는 정말 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눈을 뗄 수 없다는 건 미녀라는 건가요? 그쪽이시군요, 사과하시.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그 조지은 씨는요. 예. 그 예술 중에서 네. 언어의 예술 이런 게 뭐가 떠오르세요? 언어의 예술이면 코미디죠. 그러시군요. 언어의 글쎄요. 예술 문학? 중에서 네, 그쵸. 문학, 네. 마음의 양식 이런 건데, 자, 이 문학 중에서도요, 이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문학에 대한 정말 살아있는 전설, 레전드. 네, 완전 레전드 신의 손, 문학 쪽에선 정말 마이더스의 손. 그러신 분이십니다. 손만 대면 그냥 네. 대박을 터뜨린다는. 떠오르시는 분 한 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요. 몇 분이 싹싹싹 진행하는데 그중에 한 분. 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김홍신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프로그램에 초청해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역시 예술가세요. 네. 예. 저희 그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이 기다리셨는데 저희 그 문화야 놀자 시청자님들께 인사를 한번 식당에 가면은 물은 셀프, 문화에 놀자 하면 소개는 셀프. 그렇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냥 평생 소설을 쓰고 있는 김홍신입니다. 역시 길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행사 같은 데 가면 그러거든요. 개그 콘서트에 무슨 코너에 나오고 뭐 했고 그래야 아니까. 그런데 이름이 바로 트레드, 이름이 바로 브랜드가 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바로. 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인 게 물론 쓰신 글도 많이 보고 존경하지만은 방송도 MC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MC 본인 이름으로 토크쇼를 그렇죠. 한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오늘 생각합니다. 할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알차고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예. 자, 그 전에 먼저 작가님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제가 검은 머리였는데 염색을 하지 않고 흰머리를 바꾸는데 여러 달이 걸리더만요. 그런데 이 팬데믹 시대가 되니까 남들은 글쟁이니까 글 많이 쓰고 책을 많이 볼 거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네. 그리고 세상 걱정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안 보던 유튜브 보면서 계속 세상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장편 소설 하나를 끝냈고
이런 기회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책을 많이 읽자. 그래서 근래에는 옛날보다 책을 훨씬 많이 읽으면서 메모를 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글을 써야 할 준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에세이도 예. 사실은 요즘 책이 안 팔리는 시대거든요. 예.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출판사에서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번 냅시다 그래서 일부러 책 제목을 예. 자박자박 걸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마음도 갇혀 있어요. 그래서 손잡고 함께 걸어보자 이런 의미로 자박자박 걸어요. 이런 수필집을 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책 자체가 올해 내시고 근데 이 책의 지금 반응 자체가 엄청나다고. 예, 반응이 의외로 요새 출판 시장이 안 좋은데 반응은 꽤 좋습니다. 출판 시장이 안 좋은데 반응이 꽤 좋다라고 하면 매우 좋은 거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하신 대로 마이도 세서 손대면 다 대박.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작가님이 처음 이렇게 글을 쓰시고 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죠?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되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정식으로 그 요즘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이렇게 현대문학 무슨 그 신문 잡지에 그 당선이 돼야 비로소 소설가나 시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 시절은 경쟁이 워낙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면은 제가 76년에 현대문학으로 데뷔를 했고 그 전에 이제 문학 청년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건 본격적으로 쓴 게 재수할 때. 재수할 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의대 시험을 보라고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집에서 책상에 앉아서 늘 뭔가 쓰고 공부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소설을 읽고 소설을 쓰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입학하던 해에 학교 학보사에 소설이 당선됐는데 지도 교수께서 불러서 머리가 이제 길고 재수했으니까 복학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재수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소설을 썼느냐요. 그래서 그냥 재수하면서 소설 7편을 썼습니다. 한 그랬더니 그럼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나랑 공부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교수님한테 선택을 받은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이야, 그 76년에 처음으로 제가 태어날 때. 그때 태어나셨군요. 근데 동년배에 비해서 저는 데뷔가 좀 늦었습니다. 소설가가 좀 늦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소설가만 되면 뭐 다리 한 짝이 없어도 좋겠다. 그 정도요? 심정적으로 간절하셨던. 그랬는데 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의 작가들의 전부 천재 같은 거예요. 이 글을 읽어보면은. 이 부족한 사람이 꿈을 너무 크게 꿨구나. 이런 후회, 갈등, 좌절, 이런 것들을 겪어서 이제 스승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매섭게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데뷔를 하고 다시 공부를 한 것이죠. 완벽주의자신가 봐요. 공부는 그러면 데뷔를 했으면 됐다 싶을 수도 있는데. 근데요. 지금 이 젊은 작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시절에 선배 작가들, 동료, 후배 작가들 보면은 그 글 쓰는 걸 보면은요. 이게 다들 노벨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 노벨 문학상을 다 받아야 될 거야.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고 충격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시건방졌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공부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 들으면은 스승님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좀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어떤 식의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승께서 이게 제가 이제 문학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공둥공둥 뛰면서 혼자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왜 좀 시건방스럽게 공부한 게 있지 않아요? 그거를 이렇게 정돈해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다시 했던 것이죠. 근데 또 그때 당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관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시대상이 약간 좀 어눌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 뭐가 제약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때 제약이 어땠나요? 많았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 그 젊은 시절은 이른바 군사정권 시절이라 그러니까요. 검열이 심했고 그다음에 글을 써도 발표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글을 썼는데 발표를 했는데 문제가 돼서 법정 시비가 걸렸거나 구속이 됐거나 이런 경우가 그럼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도둑놈과 도둑님이라는 꽁트집을 냈는데 잡아다가 이렇게 문초도 하고 그다음에 인간시장 경우도 맞습니다. 예. 주인공 이름이 지금은 장총찬으로 돼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처음에는 이제 권총찬이라고 지었어요. 장씨가 아니고 권씨. 네, 그 이제 가보니까 그래도 좀 작은 총을 찼었네요, 처음에. 권총들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서 권총찬으로 했는데 검열에 그래서 권총찬을 허가를 안 내줘요. 그분이 좀 생각이 났었나 봐요. 예, 이렇게 차고 계시는 선글라스 끼고 차고 계시는 그건 분들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성만 장씨로 바꿨는데 예. 권총찬은 알아듣는데 장총찬은 못 알아들어요. 어머머. 그래서 통과가 된 거죠. 그렇게 됐고 인간시장은 영화를 만들 때도 예. 인간시장이라는 이름조차 못 쓰게 해서 영화 2편은 인간시장이라는 걸 못 썼어요. 아. 다른 제목으로 썼고 그다음에 제목이 다른 제목이 뭐가 있어요? 그때가 뭐 작은 악마인가요? 이런 식으로. 아 맞아, 작은 악마. 네네. 그다음에 진유영 그 배우 진유영 씨 같은 경우는 연극을 다 준비를 했는데 지금 그게 옛날 시민의 관자리죠. 연극 오픈하는 날 경찰이 와서 다 막고 그 인간시장이라는 걸 사용 못하게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작가들의 마음고생이 보통 심했던 거 아니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작가님은 왜 사실 문학이나 뭐 예술 이런 예술 이런 부분들이 시대를 반영,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내면을 또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작가님도 뻔히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 거 내면은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 쉬운 말로 잡아간다. 뻔히 아시면서 한 거죠. 알면서 네. 그런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가 시대를 조명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시대를 관통해 줘야 되고 그 시대의 삶을 공유해야 돼요. 그 시민들과 국민과 그런 것들 때문에 뻔히 알면서 그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시절이요. 그런 그 말하자면 감흥과 자기 자신의 욕구를 분출할 수밖에 없던 시절이죠. 그거는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고 전 세계가 똑같았습니다. 그 시대를 조명하는 그 선비나 학자나 그 시대 정신을 규명하는 작가와 시인들 그분들이 가진 그 사명이라는 건 세계가 어느 시대나 거의 비슷했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부분들 어떻게 보면 그때가 뭐 핍박을 받았다. 예. 어눌한 시절에 핍박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상 소재가 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한 게 대표적인로 인간시장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예. 인간시장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첫 베스트셀러. 밀리언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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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100만. 네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81년 9월에 책이 냈는데요. 10월 초에 10만 부를 돌파했어요. 그 시절에 10만 부 돌파한다는 건 무서운 거였거든요. 그리고 2년여 만에 100만 부 돌파를 해서 최초의 밀리언셀러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 국민이 만만한 국민이 아니야. 그러게요. 통쾌하네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작가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그 책을 선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정신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그 절박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고 아직도 철조망에 가로막힌 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 경제 10대 교역 강국이 됐죠. 그다음에 상공오공 국가, 그러니까 3만 달러 돌파한 5천만 민족 7번째 나라예요, 세계에서. 와. 앞에 6개 나라는 다 식민지를 거느렸던 강대국인데 우리만 식민지였던 나라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를 만드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DNA를 우리가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국민에게 그런 그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지금 그 인간시장 아마 인간시장 내용 혹시 다는 아니지만 그럼요. 기억나세요? 저는 또 베스트셀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밀리언셀러. 예, 밀리언셀러. 밀리언셀러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권위. 네. 그 보통 밀리언셀러 그러면 한두 권 정도만 밀리언셀러가 돼도 야, 대박이다. 그런데 거의 전집 수준이잖아요. 예, 이렇게 두껍단 말이에요. 그 장편이 밀리언셀러가 됐다는 게.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인간시장, 그다음에 그 시대 가장 탁 떠오르는 그런 스토리 이런 것들 조금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절에 광주 민주화 항쟁을 비롯해서 군사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독재, 자유를 뺏어간 문제. 근데 국민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이제 공정하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빼앗겼을 때 오는 울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폭발하는 과정에 이게 이제 인간시장이 말하자면 덕을 본 것이잖아요. 이제 그 시절이 지나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그 민주화에 관한 열정, 그다음에 산업화를 이루어가는 국민들이 그 고통.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은요, 이제 그 시절 산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소설 같은 인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많은 것이죠. 그만큼 굶주렸고 배고팠고 참고 기다렸고 그다음에 직장만 하고 아이 기르고 그런 고통의 세월이 너무 길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로 대한민국은 기적을 읽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배고픔은 해결했는데 배 아픔을 해결 못했다. 배 아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국민은요, 두고 보시면 알지만 아무리 지금 그 코로나니 이런 것 있지만은 이겨낼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정말 한 말씀 할 말씀이 죽을 것 같으세요. 거기서 배 아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요. 역시 그 문학가시구나. 뭐라 그래요? 소년 같다 그러셔야 되나요? 그 표현이 약간 나이가 갈수록 좀 투박해진다 그러네요. 좀 권위적으로 말투가 변하는 그런 경우인데 전혀 그런 게 없으세요. 이게 젊으셨던 시절, 그 어린 시절이고 젊은 시절이니까 또 이제 연애도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의 가벼운 생각으로는 말씀이 너무 감미로우니까 단어 선택 하나라고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거야 별로 있었겠어요. 제들 시절에는 그 감미로운 연애 이런 것들 하기가 굉장히 어렸던 시절이에요. 이게 같이 그 시골에서 공부할 때 여학생하고 어디 같이 갔다 그러면 이미 소문이 날 정도니까 서로 이렇게 가깝게 하기나 그렇게 요즘 같은 상상으로 그 시절을 생각하면은 거짓말 같은 시절이죠. 그럴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니 왜 그러냐면 또 미남이시잖아요. 외모도 출중하시고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이제 인기도 많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엄청 재미있으신 분으로 유명하셔서 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실 정도로 예, 이렇게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거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하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사실은 그 작가님으로 또 유명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 작품 자체가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 나오고 이렇게 하셨는데 또 방송 네 단독도 진행도 하시고 계기가 있었나요? 방송을 참 그 MC로 오래 해봤어요. 그런데 남들은 참 방송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처음에는 실수투성이었어요. 저처럼? 대선배님. 예를 들어서 그 MBC 심야 그 시절은 심야 라디오 DJ가 굉장한 인기가 있었어요. 네, 기억나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 시장으로 이제 말하자면 세속적 스타가 되니까 밤에 영시 플랫폼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음악이 쫙 나오면서 저기 온 그 사인이 쫙 떠요. 불빛이 쫙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시의 플랫폼 그렇게 하고 음악이 쫙 가라앉으면 안녕하세요 김홍신입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긴장해서 처음이니까 온 그 사인이 쫙 올라오는데 영시의 플랫폼 해야 되잖아. 밤의 플랫폼. 조목을 바꿔버리셨어. 그러니까 첫 단어부터 예. 그 실수를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실수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실수를 통해서 제가 정리가 되는 것 이것도 큰 공부였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신 것 같아요. 지금도 공부하시는 자세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죠. 그런 척 하는 거죠. 너무 겸손하시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김홍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인간시장 예를 들면 그런 그러니까요. 그 전에 이제 뭐 책 제목을 한번 보세요. 도둑놈 도둑님 예를 들면 뭐 칼날 뭐 이렇게 제목을 가져가시고 이런 책을 또 쓰시다가 사실 이번에 나온 책 제목은 자박자박 걸어요. 네. 완전 또 느낌이 너무 다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대바레라는 역사 소설을 저는 아직도 만년필로만 글을 쓰거든요. 원고지에다가 12,000장을 썼어요. 근데 대바레를 쓰고 이제 트라우마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 인생에서 지옥 생활을 한 것이 바로 대바레를 쓰는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손도 마비되고 갑상선 항진도 오고 그다음에 요로결석 오고 허리 디스크 오고 목 마비 오고 뭐 이제 이런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소설을 못 쓰겠더라고요. 소설 쓰려고만 마음 먹으면은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못 쓰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벗어나는 방법이 뭐 있을까?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써보면 한번 되겠지 싶어가지고 쓴 것이 이제 단 한 번의 사랑. 일부러 제목도 그렇게 정했어요. 그걸 쓰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또 2년 뒤에 그 바람으로 그린 그림 이런 그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번에 이제 저도 힘들고 또 갇혀 있고 주변에 보면은 너무 힘든 분들이 많고 근데 이분들한테 위로가 될 표현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래 자박자박이라는 게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느긋하면서 손잡고 걷자 그런 의미 때문에 이제 자박자박 걸어요. 이런 그 수필집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문학이라고 하는 게 시대상을 반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작가님은 지금 어쨌든 모든 국민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힘들고 갇혀 있고 가족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시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거기에 이제 뭐 그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하는 부분들을 되게 서정적으로 담백하고 솔직하게 그냥 한번 제가 보기에는 약간 툭 던지는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코로나19 시대에 말과 글로 위로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고통은
글과 말로 위로받을 상황 정도가 아니고 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글을 쓰면서도 갈등이 있어요. 위로를 제대로 하려면은 말하자면 경제적 위로, 그다음에 상황에 대한 위로, 그다음에 그 질병을 낚여주는 그러니까 의술의 위로,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글로써 하려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면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미안한 감정이 훨씬 커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때는 이제 그 정부, 국가, 시민사회단체,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말하자면 마음의 협연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강수량 1000mm 이하 지역은 밀농사를 주로 짓고 개인주의가 발달을 해요. 근데 1000mm 이상의 강수량의 산악국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벼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이 벼농사를 짓는 곳은 품앗이, 함께 그다음에 네. 둘에 이 정신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맞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만한 논에 혼자 뭐를 심으려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허리 그렇죠. 아프고. 근데 동네 사람이 다 와서 같이 심고 노래 부르고 막걸리 마시면은 되고 그다음 그렇죠. 논에 가고 그다음 논에 가고 하면은 함께 일하는 함께 문화. 일하면은 그 견딜 수가 있거든요. 왜 저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해? 이렇게 서로 경쟁심도 생기고 서로 돕는 그 품앗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우리가 지금 한국인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마스크 착용을 참 잘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안 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품앗이 정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이 이 품앗이의 DNA 때문에 코로나도 다른 나라보다 쉽게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자영업자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25, 6%가 될 정도로 많거든요. 이분들의 고통도 다른 나라보다는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줘야 된다 이거죠. 네. 나만 혼자 편안하려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확실히 이렇게 문학이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작가님들은 또 그 시대에 또 지금 이제 코로나로 힘들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여기서 내 역할은 뭔가 문학의 역할은 뭔가 작가의 또 해야 될 이런 일들은 뭔가 이런 것들도 또 고민하시고 고민하시게 또 될 직접 것 같아요. 그렇게 예. 표현하시고 이게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많은 작가 선생님들은 그 고민을 지금 치열하게 하고 아마 지금 글을 발표는 안 했더라도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또 그렇게 책이라든가 이게 글로써 이렇게 전하시는 문화 자체도 지금 요즘에 많이 변하고 있는 추세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 이북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북이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출판 많이 시장 변하고 자체가 예, 완전히 많이- 달라졌죠.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세상이 변화하지 않고 멈추고 있으면은 진화하지 않거든요. 근데 진화를 할 때는 일정 정도의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진화가 돼요. 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진화는 안 되거든요. 고통과 갈등과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분노 이거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진화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뉴욕의 제비 같은 경우 있죠. 불과 10수년 만에 이렇게 날개 길이가 짧아졌어요. 왜냐하면 날개가 길면 그 유리창, 네. 그다음에 자동차.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시가 깨끗해지면 벌레가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잡으러 가다가 그 급회전을 못 해요. 어이고야. 그러면 날개가 짧으면 급회전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수년 만에 제비들이 이제 생애 주기가 짧잖아요. 예. 이게 날개가 긴 아이들은 도태가 잘 되고. 죽고 예. 짧은 아이들은 덜 죽고 예. 그 지들끼리 새끼를 진화가 낳으니까 결국 그 뉴욕의 제비들의 날개가 짧아졌어요. 그게
고통과 아픔과 이걸 통해서 진화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예, 문화 발전을 하려면은 그런 요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보다 큰 문화와 문명으로 진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과정이다. 그리고 실제는 그렇게 변화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화했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맞아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데미안의 알을 깨는 그런 과정들은 항상 필요하군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주변에 들리는 얘기도 이게 그 모바일이라든가 쉽게 써지는 거에 반해서 그로 인해서 글이 너무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다. 예, 그리는 게 그런 경향이 있다고들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이것도 변화의 하나라고 그냥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변화 하나죠. 왜냐하면 정보가 워낙 다양한 시대잖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네. 내가 세계 백과사전을 네. 가지고 있는 거고 맞아요. 세계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정보를 꼼꼼히 들여다 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잠자면 안 돼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결하게 좀 소박하게 그다음에 좀 다양한 그 접촉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게 그 말하자면은 소소하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보세요. 그런 것에 집중을 하는 젊은이들, 이 청년 문화, 이 문화 때문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강성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젊은이들의 그런 말하자면 작용이 있죠. 그런 노력, 그런 흔적, 이건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만 합니다. 젊은이 청년 문화에 대해서도 하나의 흐름이고. 그럼요. 네. 정말 홀릭되는 것 같아요. 계속. 선생님 우리나라의 이 말씀하신 젊은이들, 청년들을 또 믿고 계시고 지지하고 계시고. 믿을만한 겁니다. 우리 든든한. 젊은이들이요, 그 젊은이들의 능력, 우러나오는 그 열정, 그다음에 그 정진하는 거, 그다음에 대신 그 젊은이들이 지금 굉장히 아픔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반드시 승화시킬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승화됐을 때 대한민국은 무섭게 그 전진하고 무섭게 변화를 이끌고 진화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기성세대는 이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믿어주고 그다음에 박수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이 젊은이들의 갈 길을 자꾸 개방해서 열어줘야 됩니다.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사랑해주고 귀여워해주고. 저희 아들한테 용돈도 주고 이래야 되겠네요. 근데 이 변화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그 작가님께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계속해서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면은 글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게 본인의 작품도 저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실 것 저도 같아요.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예. 갈수록 점점 변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의 변화는 속도가 빠른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속도가 좀 느려져요. 자박자박. 그래서 이제 제가 농담처럼 그래요. 제 나이를 되면은 귀신에게 시비를 걸어도 괜찮은 나이잖아요. 시비를요. 예, 옛날 같으면은 우리 나이면은 어마어마하게 오래 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시비를 걸어도 될 나이니까 병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그 느림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의 외로움도 따라오고. 이런 게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내가 적응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젊은 시절보다는 느리지만은 그래도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스스로 울림이 있는데요. 판단하신다면 본인의 작품이 어떤 식으로 변했을 것 같아요? 변한 것 같나요? 예, 변화한 게 맞죠. 맞기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요. 그냥 한 번에 막 써나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겁나요. 겁나서 쓰고 또 읽어보고 쓰고 고치고 또 고치고 몇 번씩 고치게 돼요. 그게 이미 변화한 것이죠. 이게 변화라는 게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쓴 글이 합당한가, 합리적인가, 이게 문장 구조에 맞는가, 남에게 공감을 주는가, 이런 거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꾸 들여다보니까 속도가 더 늦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문학도 이 글 자체 또 굉장히 변화가 있었거든요. 시대별로 이제 뭐 예전에 기억나세요? 저희 그 예전에 책 중에 이렇게 굉장히 베스트셀러나 이런 책들 중에 옛날 책들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뭐 인간시장. 끝까지 인간시장. 그리고 너무 재밌게 봐갖고. 그런 얘기들 책들 중에 뭐 저는 어릴 때 꿈이 장총찬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릴 때 장총찬처럼 살아야지. 나는. 그러셨군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경제적인 서적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 뭐 성공을 바꾼 7가지 뭐 습관 이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2000년도 이렇게 하면 또 어느 순간에 또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보면은 시집부터 이렇게 해서 페미니즘, 여성 작가들의 맞아요. 또 등단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가님께서는 되게 그 주변에 많으신 이런 문화, 예술계 분들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교류는 이제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나의 스승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말하자면 책도 변화를 해요. 요즘 젊은 그 청년들이 그 주식에 관한 걸 많이 읽는데요. 네네. 뭐 그렇게 하고 가상화폐. 가상화폐 뭐 이런 거에 관한 거, 그다음에 경제 예. 구조, 그다음에 집장만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투자 전략 이런 것들 많이 읽는데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청년 세대의 아픔이 대변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통해서 자기가 극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흔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그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그 시대를 대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작가를 꿈꾸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글 쓰는 문학에 대한 문화도 많이 변하고 있고. 그러면도 계속해서 글을 쓰기를 원하는 그런 청년들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혹시 그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도 늘 하는 얘기인데, 첫째, 무조건 책을 많이 읽어줘야 된다. 활자 중독에 가깝도록. 그다음에 사물을 유심히 관찰해서 메모하는 습성을 길러야 된다. 메모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새 컴퓨터가 있으니까 메모를 쭉 해서 그걸 가지고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아이디어 뱅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저장을 해라. 그러면 저장을 계속 하게 되면은요, 수정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 이자가 붙는 거네요. 이자가 붙네요. 예. 그 다음에 글을 쓰고 싶다면 감독관, 마음의 감독관을 없애라. 무조건 써라. 그냥. 일종의 예전으로 치면 검열 뭐 그렇죠. 이런 부분들 자기 스스로 하는 이걸 친구가 이걸 읽고 애인이 이걸 읽고 부모님이나 누가 읽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남이 보면 어떻게 할까? 남이 보면 어떻게 할까? 이걸 걱정하지 말고 옛날에 일기 쓸 때 왜 감춰놓고 쓰듯이 네네. 일기 쓰면은 누가 안 본다는 가정하에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무조건 쓰기 시작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과정을 겪고 그다음에 이 세상사를 유심히 바라봐야 된다. 유심히. 관찰이죠. 예. 이게 제가 이제 그 집안에 책이 많으면은요, 읽지 않아도 집안에 책이 많으면 아이들이 자랄 때 책이 많은 거를 아이가 보고 자란 것만으로도 창의력이 높아진다는 게 과학적으로 진짜요? 입증이 됐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자녀를 가르칠 때도 그 습관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화책을 비롯해서 만화 같은 거,
재밌는 거를 아이들한테 자꾸 읽혀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창의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첫째, 나를 만난 기념으로 수필집을 꼭 써라. 아, 수필집을 쓰려면 계속 관찰하게 돼요. 꽃 한 송이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유심히 보게 돼요. 유심히. 그다음에 그 외에 코스모스 있죠. 네네. 코스모스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이 방송 보시는 분도 코스모스를 가까이 찍어요. 찍어서 보면 그 꽃술 있죠. 가운데 이렇게. 네네네. 꽃술을 이렇게 딱 보면은 왜 코스모스라고 이름이 진지를 알게 돼요. 왜요? 거기 뭐냐면 전부 별로 만들어져 있어요. 꽃술이 안에요? 그 안에 있는 게 전부 별로 만들어져 있어요. 꽃술이 다 하나하나가요? 꽃술이. 근데 다 달라요. 꽃마다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코스모스라고 네. 이름 지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수필 한 편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공서적을 써라. 저 그거 써도 돼요? 코스모스? 예. 이제 전공서적은 자기 분야에 관해서 후학들에게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성공한 거 이걸 알려줘야 후학들이 실수를 3분의 1, 5분의 1 줄일 수가 있잖아요. 아, 잘못 실수한 것들을 알려줘라. 그러니까 와. 실수한 거와 성공한 거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서전을 꼭 써라. 왜냐하면 자서전을 쓴다고 자랑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든지. 가족, 특히 가족하고 자랑을요? 친구와 자랑. 나 자서전 쓸 거야. 이게 자랑하고 나면 이제 가족끼리나 친구끼리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잘못해서 물을 쏟았어요. 그럼 평소 같으면 화를 낼 텐데 자서전을 쓴다고 하면 내가 품격 있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됐어요. 그럼 이게 습관이 돼서 그 사람 자체가 품격 있게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돼요. 자서전 써야 된다고 몇 년이나 참고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품격을 얼른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서전을 쓴다고 마음을 자꾸 그 자기 체면을 걸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내 삶을 바꾸어지게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남에게 존중받는 식으로 자꾸 변화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 때문에 자서전. 그건 완전 정말 네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근데 왜냐하면 재밌는 사연이 있어요. 네. 그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점수를 잘 주겠다. 점수를 잘 주겠다. 대신 무조건 이 책을 꼭 써라. 그래갖고 제자들이요. 책을 그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썼어요. 굉장히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좋은 스승이 필요한가 봐요. 맞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중에 이제 관찰이라는 관찰과 그리고 공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과연 우리 작가님께서는 요즘 세대 뭐 유튜브도 하신다고 하셨고 요즘 세대에 대해서는 얼만큼 관찰을 잘하고 계시고 유심히 보고 계신지 그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요거는 요거 갑자기 재미를 쑥 위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갑자기 쑥 들어옵니다. 자, 알쏭달쏭한 신조어를 배워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라고? 자, 오늘 신조어는 또 이제 우리 고 박사님이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 근데 제가 신조어를 물어보면은 예. 거의 모를 거예요. 보나마나. 그다음에 요즘 이제 젊은 연예인들 있잖아요. 네. 그 어디서 누가 인사시키면은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텔레비전 그 연예 프로를 거의 안 보고 꼭 보는 게 이제 뉴스이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세계사에 관한 뭐 역사적인 거, 다큐, 뭐 심지어는 그 자연인 뭐 이런 거 아니면 텔레비전도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젊은이들하고 무슨 접촉할 일이 없으니까 있으니까 뭐 보나마나. 그런데요, 그런 네네. 경우도 많았어요. 예측하셔도 됩니다. 괜히 이 말은 왜냐면 또 뭘까? 언어를 다루시는 약간. 분이시니까. 네, 이 말은 뭐의 합성어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조어는 신조어? 네, 욜드. 욜드. 욜드.
스타워즈에 나오는 괴물 이름 아,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아, 그건 요단가? 모르겠어요. 네네. 아, 이걸 혹시 아세요? 말씀하시죠. 예? 아세요? 아, 말씀하시죠. 욜드가 뭐냐면 예, 예. 요즘 시대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글로벌한 이제 신조어인데요. 예. 뭐냐면 욜드라고 이제 두 단어를 합친 말이에요. 영어로 영, 영. 젊다, 올드, 예, 뭐 나이 들었다. 야, 그러니까 두 개를 영, 올. 합쳐서 영 올드를 줄여서 욜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요즘 이제 그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되게 이제 활기차게 뭐 본인답게 이렇게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고 나답게 활기차게 사회생활도 하고 본인이 이제 자실현도 하시는 이런 그 용어로 이런 액티브 시니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야, 그거랑 똑같이. 네. 그 다음 액티브 시니어 다음에 바로 나온 용어 자체가 욜드라고 뭐 나이는 들었지만 하지만 젊게 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작가님을 위해서 만든 신조어 같은데요. 네네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말이 되네. 영올드. 아니, 약간 아. 얼핏 읽은 것 같긴 네네. 한데 그 뜻은 제가 네, 이제 이게- 지금 들으니까 알겠죠. 제가 모르는. 네, 사실 질문할 게 되게 많았는데요. 시간이 후딱 가서 그런 거 말이에요. 네, 가가지고 이번에도 뭐 또 시간을 네. 계속해서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 회에 바로 또 네, 작가님 모시고 더 궁금한 얘기들 예. 있죠. 저희만 궁금한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그런 다음에는 얘기들을 그 모아가지고 작가님의 개인사도 좀 개인적인 네네. 인사도 좀 여쭤보고 한번 싶어요. 그것이 네. 알고 싶다. 이래서 예. 이제 한번 심도 있게 갑자기 그 청문회가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오늘은 네, 문화 트렌드 중에서 언어의 예술이라고 하는 문학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김홍신 작가님 모시고 알찬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알차게 김홍신 교수님이 안에 있는 걸 몽땅 다 끄집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마지막에 다 같이 저희 시청자분들께 이제 인사를 한번 문화야 놀자 인사를 한번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화야 놀자. 놀자.